역사 녹화되지? 자, 그러면 여러분 되게 부끄럽지만 인사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우선 카메라 안 된다고? 뭐라고? 아니 맞나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걸 보고 말하면 되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가볍게 인사부터 하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가볍게 인사해 볼래요? 일단 차렷. 안녕하세요. 자, 준역사 TV에 나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박수 한번 칠게요. 나도 영상을 녹화할 때 느낀 게 뭐냐면 쟤를 별로 안 쳐다봐. 좀 부끄러워가지고 카메라 안 보게 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역사가 시험 범위가 좀 더럽게 많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오늘은 중국사를 위주로 볼 거니까 교과서는 104페이지 한번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내가 밑줄이라든가 내용을 언급하면서 내용을 나가도록 합시다. 자, 우선 보게 되면 여러분은 제일 처음에 배웠던 이 나라, 몽골이라는 나라를 배웠었는데, 몽골 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 이름은 기억해야 돼. 얘들 같이 한 대답하시다. 누구라고? 칭으로 시작하는? 그래, 칭기스칸이야.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자, 칭기스칸과 함께 여러분들 하나 같이 기억해야 할 제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 왼쪽에 있는 제도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천으로 시작하는? 오케이, 천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몽골이라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 공부할 나라가 뭐가 있냐면, 몽골을 멸망시키고 나중에 크게 만들었던 발글 하는 명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명 있어, 명. 그리고 명 다음에 어느 국가 나오는지 혹시 아니? 청이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게 몽골과 명나라와 청나라의 각각의 나라의 국가의 특징을 보통 물어보는 게 많아. 예를 들면 몽골 같은 경우는 몽골 사람 만들기, 명나라 사람 만들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명나라에도 중심이 되는 사람도 있어. 한족이 있을 거고, 청나라는 만주족이야. 이런 식으로 인종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고, 또는 제도라든가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이 묶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몽골과 명나라와 청나라의 각각의 이런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몽골에는 어떤 특징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라 세계적으로 큰 나라를 만들었었고, 예를 들면 천호제를 아까 말했던 중심으로 만들었다던가,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갑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공부하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만주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또 아니면 신사라는 계층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특징들을 아니면 플러스 지배계층, 혹시 그거는 기억날지 모르겠다. 그 몽골 사람들 중에서 그냥 몽골 사람 말고 눈 색깔이 특이한 사람들 혹시 색으로 시작하는 글자 아니? 색깔이냐 생목인. 그래서 눈이 색깔이 약간 투명하게 다른 색깔을 가진 중동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식의 있는 각각의 나라의 특징들을 구분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러면 끝나. 여기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예를 들면 그림 같은 거 좀 보게 되면, 역사에서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교과서 16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지도 같은 거 있잖아. 이런 지도라든가 관련된 문화라든가 교류 파트는 항상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또한 포인트가 문화 또는 교류, 이런 것들은 중심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동서교류 확대되는 부분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몽골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식의 있는 부분을 잘 해두는 게 좋고, 명나라나 청나라는 그냥 그런 식으로 쭉 공부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일본사는 곁다리 그냥 얘기할게. 일본사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할 게 없어. 일본사는 여러분, 일본사가 어렵게 느끼는 건 단어가 어려워서 힘들거든. 그래서 일본사 같은 경우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제끼세요. 그나마 내가 공부할 만한 게 어디냐면 요 나라 있잖아. 가장 마지막에 했던 이 에도막부라고 하는 얘네 친구들만 좀 공부를 하세요. 에도막부. 그래서 이 에도막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일본의 가장 마지막에 나타났던 군사 정권인데, 이 에도막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혹시 내가 역사 아까 말했던 여기 있어. 그 어디냐면 나도 역사가라는 파트 있잖아. 여기에 보게 되면 교과서 한번 여기 보세요. 115페이지 보게 되면 여러분은 거기에는 제도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제도냐면 신이 아니고 산이야. 산틴코타이 제도라고 해서 여러분에게는 자식인데 그 자식을 인질로 삼는 거야. 인질로 삼아가지고 왕권을 강화시켰던 그런 제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나도부의 역사가 이런 파트도 좀 잘 봐두는 게 시험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너무 대놓고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요거하고 나중에 근현대사 파트는 여러분이 내가 말했던 어떤 제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나중에 나라를 어떻게 서양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체크하면 충분히 일본은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고 사실
여기까지는 중국 사람 얼마 안 돼. 여러분들 중간 중에 곁다리 사가 또 어디 있냐면 바로 오스만 제국 친구들이거든. 오스만 제국 친구들. 교과서 116페이지 보세요. 116페이지. 오스만 제국은 혹시 어느 종교를 중심으로 했는지 기억나니? 얘네가 믿는 이로 시작하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어. 이슬람. 근데 이 거대한 제국이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탄압을 해서 예를 들면 자기의 종교에 강요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너네 믿고 싶은 거 믿어라. 다른 사람들 이해해주는 관용 정책이 더 중요할까? 그렇지. 다른 사람 이해해주는 관용 정책이 중요해.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특징하게 되면 관용 정책이라는 이 글자를 꼭 잘 알아두길 바라고, 그 관용 정책의 특징이 되는 하나의 제도가 뭐냐면 여러분 교과서 아마 1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떠한 제도가 하나 있을 거예요. 지로 시작하는 거 있을 거야. 지지야라고 하는 세금인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 뒤에 민성이 있어요. 민성이가 지금 저렇게 막 수업을 그냥 교과서 없이 놀고 있어. 그런다 해도 내가 어떻게 이해해 주는 거야. 널 용서해 주면서, 그래 민성아 너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만 잘하면, 매일 아침마다 그 쓸고 닦고만 잘하면 너가 수업을 좀 약간 놓쳐도 이해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 거래를 하는 거야. 너네가 세금만 잘 내면 이해해 줄게. 너네 다른 종교 믿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이 지지야 제도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오스만 제국은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지배하면서 오래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문화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오스만 제국 문화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마시는 음료 중에 뭐가 있을까? 바로 커피.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마시는, 나중에 안 마실 수 있죠.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커피라든가 다양한 문화들이 세계 서양에 많이 영향을 미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거기는 문화, 페르시아든가 이슬람이나 수많은 문화들을 융합했다는 부분에서 잘 체크를 해가지고 다른 여러 문화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해두면 시험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오스만 제국을 유지했던 하나의 또 제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관용 정책과 함께 다른 민족들을 이해해 주려는 하나의 제도가 있거든. 바로 밑에 있는 이 그림에 아마 그 제도가 있을 거야. 특수한 군사 부대인데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뽑았던 제도가 있어요. 예로 시작하는 제도가 있어. 오케이. 예니체리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체크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렇게 하면 거의 끝나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친구들이에요. 몇 페이지냐? 120페이지, 121페이지에는 뭐 팀으로 사파비 이런 거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제끼세요. 그냥 그런 거보다 넘어와. 요거 넘겨도 돼. 여기는 여러분들이 에스파가 왜 나오냐 여기서. 이런 거 넘기고, 인도는 중요하거든. 인도는 좀 중요하니까 122페이지, 123페이지는 여러분이 좀 잘 봐두세요. 여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도에서 2명의 유명한 황제가 있거든. 여기 무굴 제국이라고 해서. 맞아. 지금 그 이거 발음 조심해야 돼. 그 C 2명이 있거든. 그 C 2명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아크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명 누가 있다고 했지? 아우랑제부시 있어요. 시험이 참 유치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웠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특징이 있는지,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아크바르는 어떠한 특징으로 나라를 통합했는지, 아니면 밑에 있는 아우랑제부는 어떤 식으로 통합했는지, 이걸 왜 중요하게 물어보냐면 지금 인도의 역사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무굴제국의 이 2명의 황제를 많이 물어보고, 여러분이 이 무굴제국 하면 유명한 문화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대해서 있는 그 문화재 뭐가 있을까? 타로 시작하는 그 타지말 같은 것도 잘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인도 파트 거의 끝났고, 여기는 내가 해야 되나? 신학로 개척 여기는? 신학로 개척은 사실 서양사 파트라서 굳이 할 건 없지만 내 그 준역사 채널에 여기는 내가 설명한 게 없어서 조금만 얘기하면, 신학로 개척을 했던 왜 이렇게 웃냐 희주야. 어쨌든 신학로 개척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이 신학로 개척했던 유명한 몇 명의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사람들 기억나니? 콜럼버스 말고도 몇 명 있거든? 마젤란이라든가 바스코드 가마라든가 여러 사람 있는데, 누구? 애니크 씨? 엔히크 왕자씨. 애니크 왕자씨. 거기까지 공부했어? 빡세게 공부했네. 어쨌든 수많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신학로 개척을 통해서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냐, 이걸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보게 되면 유럽에서는 당연히 수많은 것들을 가져와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제일 비싼 가장 무역
거래하는 물품이 뭐가 있을까? 음식에 뿌려 먹는 거. 후추 같은 것들, 아니면 아까 말했던 금이라든 은 같은 것들도 당연히 중요했었고, 그런 것들을 교육하게 되면서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문화가 바뀌게 돼요.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이 점점 후추를 뿌려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바뀌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나 제품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는데, 반대로 남아메리카라든가 식민지에 있던 그런 국가들은 당연히 살기가 매우 힘들어졌을 겁니다. 많은 것을 뺏겨갔으니까. 뺏겨가는데 거기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가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요. 노동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이 부족하니까 얘네는 끌어와야 돼. 근데 이 끌어오는 것을 어디서 끌어왔냐? 여러분은 그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보단 피부톤이 조금은 다운된 사람들. 아프리카 원주민들, 다른 말로 흑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제 이 노동력을 메꿨던 거야. 그래서 남아메리카 이쪽 지역에서는 흑인들도 상당히 많이 살게 되고, 나중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노예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화 같은 거를 중심으로 하게 알게 되고, 나중에 이 신학로 개척을 통해서 유럽은 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냐면, 유럽에서는 바로 특정한 사람들,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이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뭐라 하면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식에 있는 강력한 왕들, 진나라 같은 강력한 나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은 교과서 아마 129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표는 내가 수도 없이 중요하다 강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잘 공부하세요. 잘 공부하길 바라고, 내가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여기 131페이지에 보게 되면 131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에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이라고 있을 거야. 이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유럽의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들 중에서 특히 사람들은 깨우쳐야 된다, 이 계몽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거기 있는 루소라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볼테르, 몽테스키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공부를 해두면 시험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은 많은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발전 속에서 나중에는 어떤 걸 발달해, 이 계몽사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혁명이라는 것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시민혁명 이후부터의 설명은 사실 내가 여기서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모 선생님의 거기 영상을 봐서 알아서 공부하세요. 거기까지 말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거고, 아까 좀 말하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중국 파트를 잠깐만 다시 보게 되면, 어디냐면 최근에 했던 것 중에서, 맞다, 내가 하나 언급 안 했던 거 있다. 교과서 157페이지 잠깐 보세요. 157페이지 157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수많은 산업혁명의 결과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나니? 가장 심각했던 산업혁명 하고 나서 노동자에서 어떤 문제들? 노동에? 기계 파괴 운동. 그렇지, 기계 파괴 운동은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 바로 소아애들에게 노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특히 뭐가 냐면 잘 사는 사람은 너무나 잘 살고 못 사는 더 못 살게 되는 것을 전문용어로 빈으로 시작하는 빈체체가 아니라 빈부격차라는 것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복지를 늘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이 털보 아저씨를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뭐냐면 그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그런 계층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제대로 실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내가 프린트 하다가 하나 설명을 못했던 부분인데, 요거 하나만 잠깐 보세요. 어디냐면 내가 그때 쓱 하고 넘어갔던 건데, 프린트 65페이지 봐볼래? 65페이지? 내가 이거 설명 안 했던 것 같아서 65페이지. 프린트 65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다양한 정치 이념이라고 나와 있는 분야가 있을 거야. 혹시 없으면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 그냥 저것만 메모장에 적어 두세요. 프린트 65페이지에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보수주의하고, 그 하나는 자유주의, 그리고 하나는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유럽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상들이라서 내가 좀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서, 특히 여기 있는 자유, 민족, 이 두 가지는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유주의 운동은 모든 혁명에 다 들어가요. 혁명의 모든 정신, 예를 들면 자유라는 것은, 왜냐면 왕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아마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시민혁명을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다? 하게 되면 바로 자유주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민족들을 모아가지고 사는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 하면 민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민족주의에 해당하는 거고,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미국 혁명이라든가 영국 혁명 이런 것들은 다 자유주의 혁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에 있는 요거 두 가지 사상은 좀 약간 구분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여기 파트로 내가 좀 설명을 대충 했던 것 같아서, 어디냐면 대충 할 때가 많아요. 그러게 이게 서로 선생님이 다르다 보니까 좀 놓치는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그래. 어디냐, 잠시만. 152페이지 153페이지 라틴 아메리카 부분인데,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는가 하게 되면 요 사람도 있어요. 크리오요라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오요. 이 사람들은 원주민하고 플러스 거기에 있는 스페인 사람들, 다른 말 에스파냐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두 가지 사람들이 묶여서 나는 아이들인데, 여기 있는 크리오이드가 워낙 많은 차별을 받아가지고 얘네들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미의 여러 가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이 독립을 하고 나서가 문제예요. 독립 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바로 교과서 153페이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국가 형성이 늦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열강이 간섭하게 되고,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었고, 정치도 혼란스러웠고, 마지막에는 단일 상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런 네 가지 문제점들로 생각보다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은 체크를 해주길 바랍니다. 내가 설명할 때 좀 자세하게 안 했던 것 같아서 153페이지는 좀 자세하게 보세요. 나머지는 웬만한 건 다 했는데,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중국 파트 할 때, 중국 현대사 사건은 좀 기억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뭐가 있냐면, 가장 처음에 마약으로 관련된 그 사건 뭐였지? 아로시아카는? 오케이, 아편전쟁.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워낙 마음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바로 뭐가 나타나냐면 새로운 종교를 믿고 싶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혹시 기억나니? 태평? 오케이, 태평 천국 운동이랍니다. 태평 천국 운동. 태평 천국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양식에는 신식 무기를 사용해야 됐어요. 그래서 신식 무기의 우수함을 느끼고 나서 중국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모든 서양의 무기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양으로 시작하는? 오케이, 양무운동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려면 서양의 무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운동이에요. 물론 진짜 한딴 그거 아니지만 자, 양무운동인데 양무운동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완전히 실패로 끝납니다. 특히 어느 나라와의 전쟁에 패배하면서 일본 청일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하면서 망해요. 양무운동의 끝에서 겉으로만 받아들인 건 안 된다 싶어서 완전히 모든 법을 바꿔야 된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 변으로 시작하는 변법 자강 운동이랍니다. 뭐야? 이 변법 자강 운동도 근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사실 망가져요. 누구냐면 그 당시 중국을 지배했던 유명한 인물이 서로 시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서태후라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뭐 거기까지 기억 못해도 괜찮지만, 변법자강 운동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또 중국 사람들은 특정한 종교를 믿으면서 특히 서양 사람들을 몰아내자 했던 특수한 약간 무슨 사람들, 의로 시작하는 단체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의로 시작하는? 의화단 운동이라고 해서 이것도 엎으라고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여기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들은 양무운동이라던가 아니면 변법자강 운동이라든가 의화단 운동은 청나라를 어떻게든 도와줘서 나라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느끼냐면 아예 청나라 자체를 없애버리자라고 해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보자 했던 하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니? 마지막에 신으로 시작하는 신해혁명.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게 기억을 못하니까 이제 슬슬.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길게 쓰는 이유는
역사에서는 순서는 항상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외우는 방법 그때 얘기했지만 앞편의 패턴이면 태양이 이렇게 변하게 돼. 그래. 하나, 둘, 셋. 자, 어쨌든. 그러다 치고, 자, 어쨌든 중국사는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여러분들은 사실 분명히 지금 내가 너무 빠르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야.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역사는 몇째 날 시험 뭐지, 얘들아? 둘째 날 봅니다. 둘째 날. 여러 아주 유명한 중요한 과목이 영어랑 같이 보기 때문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역사는 여러분이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니까 하겠지 뭐. 그래서 급하게 벼락치기 할 때 나한테 물어보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해 줄 거니까 물어보고 있으면 물어보고 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 언급했고 문제는 32문제 주관식 없고 객관식만 있으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이 기하면 역사 평균 70점 넘도록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듣느라 고생했고 여러분은 인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카메라 뭐? 카메라 보면서 인사하셔야죠. 뭘 끄지 마. 이제 꺼야지. 이제. 끄지 말고 뭐 해야 돼? 자, 그러면 서연아 저 좀 꺼줄래? 저것 좀. 왜 꺼야 돼? 이제 너네 수행평가 점수 알려줘야 돼 이제. 빨리 꺼주고. 서연이가 너무 적어 거기가. 그래서 내가 깎았어. 그래서 유찬아. 유찬아 나오고. 윤서 나오세요. 네. 윤서도 만점. 민서가 너 비켜봐. 서연아. 서연이는 쓴 게 너무 없어서 많이 깎았다 알았지? 윤이? 거기 느낀 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목이랑 이런 거에서 제목에서 제목 상관없었는데 느낀 점과 거기 맞아요 소개하는 부분에서 다른 친구들 너무 약간 내용이 너무 적어가지고 거기서 좀 깎았어요. 구독, 좋아요. 궁금한 내려와도 내가 올려줄게. 근데 이 점인데 전체를 따지면 사실 0.5점밖에 안 깎이는 거라서 큰 문제 없어요. 내가 100점 맞았을 때 0.5점 깎이는 거야. 뭐 하는 거니? 저희 선생님 아우트로 찍어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에. 야,